정관원에서 명사와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고궁을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커피 한 잔씩 하셨습니까? 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청 명사는 평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기생충을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서민 교수십니다. 선생님은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때 선택의학 과목으로 기생충을 선택하셨다가 남은 생을 기생충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시는데요. 현재는 단국대학교에서 기생충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기생충 학자로서 글과 강연을 통해서 기생충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느라 애쓰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모시고 기생충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이 징그럽고 해로운 존재라는 편견을 좀 깨고 기생충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민이고요. 소개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곳에 와서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해금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멋진 사전 공연이 있으니까 강의를 좀 못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곡을 듣다 보니까 차라리 사전 강연을 하고 그냥 해금만 메인으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줄도 2개밖에 없고 정말 악기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소리가 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해금과 비교가 안 되는 좀 추하고 이런 거로 알려진 기생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제가 오늘을 위해서 제가 이 리모컨을 새로 샀습니다. 굉장히 좋은 걸 샀고요. 아내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화면이 좀 작아서 뭐 저쪽만 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사람들이 제 얼굴로 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반이야 강의하면 200장이 넘는데 오늘은 1시간이라서 한 138장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얼굴을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전데 저 정도면 충분히 못생기지 않았나요? 여기서 더 못생기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은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얼굴에 이 왼쪽 얼굴 같으면 책임지겠는데 근데 제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뭘 제가 책임을 지니까 그건 정말 제 탓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늘 생각하는 게 잘생긴 사람에 대한 항상 동경을 품고 살았어요. 잘생기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거는 원래 불륜 영화입니다. 원래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사귀었고 그리고 이제 멋진 다이아 이게 다이아가 엄청난 캐럿의 다이아고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 다이아를 찾으려고 엄청난 규모의 탐사단이 조직될 정도로 되게 멋진 다이아인데 이런 거 받으면 저 같으면 말 잘 들 것 같아요. 좀 싫더라도 그냥 그거 같은데 이 다이아를 그냥 목에 걸고 계속 이분이 바람을 피웁니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그 남자가 자기 약혼녀 찾으려고 이제 방해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게 진실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은 가짜 같잖아요. 이게 바로 드카프리오 효과라고 잘생기면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만약에 드카프리오 대신에 제가 나왔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으면 아마도 그냥
남의 여자한테 찝쩍거린다고 비난을 받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 걸로 끝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생기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브라질 축구 선수 카카라고 굉장히 이렇게 잘생긴 애가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부럽기도 한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 같습니까? 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미모에 도취된 모습 같죠? 근데 이거를 눈만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데 이상하게도 도취된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며칠 안 감은 그래서 머리가 너무 가려워 죽겠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잘생긴 거 이렇게 큰 차이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충 하게 된 이유도 기생충하기 좀 하는 일에 비해 기생충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기생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사랑하자고 외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랬더니 제가 너무 듣보잡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요. 왜 기생충 같은 거를 사랑하냐고 이제 저를 야단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좀 떠야겠다. 떠서 기생충을 변명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다른 장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글 쓰는 기술만이 유일하게 이제 뜨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책인 마테우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쓰레기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를 그때 깨닫고 정말 열심히 지옥 훈련을 했습니다. 지옥 훈련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에 결국 이제 제가 2010년쯤에 경향신문에 컬럼을 쓰면서 이름을 알리고 결국 이제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쓰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책 내달라고 막 빌고 그랬거든요. 제가 많이 살 테니까 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출판사에서 이제 막 쓰자고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고 요새는 이제 책이 나와도 뭐 그냥 무덤덤하고 남의 책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계 뭐 이런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책이 나올 때마다 막 교보문고 가가지고 몇 권이나 팔리나 맨날 카운트했는데 지금은 뭐 신경 안 씁니다. 예. 역시 뜬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성공한 다음에 이제 우연치 않게도 이제 방송에서 불러줘서 방송에서 나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저는 방송에 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없어서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방송 나가서도 역시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다 잘리다가 요새는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좀 해야겠다 싶은 게 제가 어느 여고의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그때가 2년 정도 방송 쉬다 나간 건데 그 여고생들이 저를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방송을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조금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런저런 활약을 하던 끝에 이렇게 제가 평소에 나란히 서기 힘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여기서 강연하게 된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주제는 기생충한테 배우다라는 이제 이런 주제로 얘네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냐 싶지만 사실 얘네들도 생활인이에요. 생활인. 살도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게 사는 애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숙주한테 해를 안 입힌다는 거예요. 기생충은.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가 이제 언제 탄생한 줄 아세요? 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는 게 이제 제일 유력한 설입니다.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이 태어나니까 이제 그동안 다른 동물의 몸에 있던 기생충들이 우르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뭐 많은 것들이 그냥 여기 별로야 하고 그냥 떠났는데 몇 종류 정도는 이제 인간에게 남았어요. 근데 인간에게 남을 때 기생충들도 이제 뭐 그렇게 식탐이 심한 애들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 편한 데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를 어디서 제일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놓고 이제 경쟁이 벌어졌고 어디가 제일 좋냐면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식도고 이게 위고 위에는 위산이 있어서 별로 안 좋고 좀 더 내려오면 여기쯤 있으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소화액과 더불어서 잘 그냥 죽처럼 돼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차지한 애가 바로 회충이에요. 회충은 30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다부지게 생겨서 싸움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기 그 밑에 회충이 먹다 남긴 거를 먹어야 되는 얘네들은 광절 여투조충이라고 크기가 한 5m쯤 되지만
굉장히 허당이에요. 싸움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회충한테 밀렸고 편충은 더 아래.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편충이 이렇게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살면은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워서 있다가 그냥 밥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소화기관은 끊임없이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연동운동이라고 계속 이렇게 쥐어짰다 뭐 풀었다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품만 잠깐 하고 딴 눈 팔면 바로 그냥 떨려 내려가서 대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신세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굉장히 어렵게 아주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좀 더 잘 매달리려고 이제 뭐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이빨을 만들어서 꽉 물고 있는 기생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불 2개를 만든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불 2개를 만들어서 입 2개로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내려가겠지 싶은데 그런 게 사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몸 안이 굉장히 평온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설사인데 이제 저분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그 남자분의 몸에 6m짜리 기생충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생충을 품고 살다가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몰랐죠. 근데 이분이 결혼식 가서 뭘 잘못 드시고 엄청난 설사를 한 거예요. 하루 이틀은 참겠지만 3일째가 되니까 그 기생충이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기가 6m쯤 되니까 항문까지 도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일주일쯤 됐을 때는 이미 설사가 다 멎었고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항문 근처에 뭔가 두둑한 게 있으면 사람은 변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엉덩이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뻗어보니까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를 천천히 빼야지 빨리 빼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는 못 찾는다. 사실은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3m짜리를 5분 동안 빼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훨씬 여유있게 2분 만에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길이를 쟀어요. 6m 10cm.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봉지에 넣은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해 보니까 6개월, 얘가 이제 나이가 6개월쯤 되는 거예요. 6개월. 얘 수명이 한 2, 3년 정도 되니 한참 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참 때인데 이 자연재해를 만나서 이렇게 숨을 거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설사는 사람으로 따지면 쓰나미 같은 그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사는 건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편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혈충과 표충이 작은 창자에 사니까 이 다른 기생충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간디스토마라는 게 있어요. 이 간디스토마가 간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있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으로 쫓겨간 건데 간이라는 것은 원래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정말 이것도 영리한 선택이었던 것이 포도당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해보니까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쓸개에 가서 쓸개즙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선택인 게 이 간디스토마는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지금까지 기록이 26년 산 기생충이 있습니다. 쓸개즙이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근데 여기서도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은 이제 폐로 갔어요. 폐로 가면 정말 먹을 게 없죠. 폐에는 공기만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폐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폐에 있는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맛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밀려난 애들, 여기 이제 위에, 폐포 위에 기도라고 있어요. 기도. 이 기도에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더 비참한 곳이에요. 여기는 이 벽이 연골로 돼서 뜯어 먹을 수도 없어요. 사막 같은 곳이죠. 가끔 고맙게도 살에 걸리면 밖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없이 정말 내키지 않지만 그냥 혈관을 좀 터뜨려서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아니 근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얘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얘네들 기생충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기생충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정말 겸허하게 살고 이게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살자. 그래서 기생충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뭐 100마리, 200마리쯤 되는 기생충을 꺼내도 몸에 다친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말자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생충 중에서 뭐 살이 찐 기생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해를 안 끼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5m쯤 되는 기생충이 이 몸에 있다고 쳐봐요. 우리 몸에 뭐 소화기관이 잘해야 뭐 6m밖에 안 되는데 얘가 진짜 마음 먹고 만세부로 몸을 한번 쫙 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끝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징그럽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냐면 정말 몸을 완전히 접고 살아요. 몸을 차곡차곡 접고 살기 때문에 있어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남자분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이나 이게 있는 걸 몰랐다는 거죠. 착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1.1cm 좀 넘는 것들이 한 800마리 정도 이제 어떤 분에서 나왔는데 배가 우리 생각에는 배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 말은 있는지도 몰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뭐 해산물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착한 애들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생충이 이제 뛰어난 점, 숙주랑 타협을 굉장히 잘해요. 숙주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에서 기생충이 딱 깨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제가 쓸데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조그만 것들이 덤벼봤자 귀찮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애들, 이 면역세포들이 봐도 기생충은 너무 커서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뇌에서 시키니까 싸우긴 하지만 원치 않는 싸움이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하느냐면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 이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발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발이 빨갛고 아프고 열나고 뜨겁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누구에게도 이로운 게 없습니다. 어차피 기생충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여기서 이제 숙주랑 타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인데 근육세포에 살아요. 근육세포. 얘가 이제 근육세포로 가면 근육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랑 전쟁이 벌어져요. 이 전쟁의 결과 근육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고 숨도 잘 못 쉬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격전적으로 붓습니다. 이렇게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얼굴 붓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무의미한 싸움을 그만하자고 기생충이 먼저 얘기를 하면 면역세포가 화답을 합니다. 기생충이 뭐라 그러냐면 나 그냥 얌전히 있을 테니까 방 하나만, 그냥 호텔방 하나만 잡아주라.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얌전히 있을게. 면역세포가 봐도 이거는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싸우기가 너무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이런 아주 멋진 방을 만들어줍니다. 콜라겐으로 된 방을 만들어주고 이 혈관들을 배치해서 먹을 것도 주고 배설물도 치워줍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입장에서는 호텔방 하나 구한 거지만 또 어떻게 숙주 입장에서 보면은 감옥에다 가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서로에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윈윈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걸 관찰한 건데 이 콜라겐 캡슐 안에 얘가 들어있고요. 얘는 아주 행복하게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능력. 근데 이 타협하는 능력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인간의 그런 병을 고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을 갖다 면역계라고 하고 이 위에 올라탄 기술을 숙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면역이 세면 무조건 좋은 줄 알잖아요. 면역력 강하라고 하면 무조건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이 면역계가 너무 약해도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지만 면역계가 너무 세도 막 미친 애처럼 날뛰다 보면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은 적당해야지 너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 같은 거는 면역계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서 좀 째려본다고 막 때리는 이런 게 바로 면역계가 과민하게 나온 거고요. 이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말고 면역계가 더 과민해져서 아예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런 장기들 있잖아요. 뭐 간이나 뭐 소화기, 혈관, 뇌, 막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인데 그게 바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참 어려운 게 어차피 면역계라는 건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애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참 치료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얘를 막 말리면 얘가 삐지면 온갖 세균, 잡균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치료가 참 어려운 거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이제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계가. 그리고
여기 이제 피부를 빨갛게 하고 전신을 다 공격하는 병도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크론시 병이라고 이게 원래 이제 대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이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 면역계가 계속 뜯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아물었다 또 닫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원래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흡수하는 데잖아요. 물하고. 근데 흡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혀 흡수를 못해서 뭘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고, 제가 아는 친구는 하루에 30번씩 설사를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병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기생충이 없어진 다음부터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게 면역계랑 같이 노는 일이에요. 면역계가 너무 화나 보이면 네가 참으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기생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자가면역 질환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왼쪽 거는 많은 나라들인데 보시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되게 잘 사는 나라, 기생충이 박멸된 나라에는 자가면역 질환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기생충이 많은 나라들이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 질환 많은 나라랑 기생충 많은 나라랑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자가면역 질환은 거의 없었는데 90년 이후부터 무섭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생충을 이렇게 알을 포장해서 파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건 돼지편충이고요. 돼지편충은 가격이 좀 비싸요. 왜냐하면 만들 때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게 생겼습니다. 얘는 12지장충인데 얘가 생긴 건 저래도 인간은 굉장히 착한 애들이고요. 그래서 얘는 또 그리고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돼지편충은 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먹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팔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면 팔을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하시네요. 역시 먹는 것보다는 팔에 바르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이제 이런 게 점점 심해질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창의성.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베려고 그러는데 메두사는 보는 걸 다 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메두사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페르세우스가? 이분이 준 방패, 그러니까 거울 방패 같은 그런 방패를 줘서 이 방패를 보면서 메두사의 목을 뱉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페르세우스가 영웅이 됐죠. 근데 사실 이 정도 아이디어 가지고 영웅이라 한다는 건 좀 우리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기생충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연가시인데, 연가시는 원래 이제 물속에 살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마귀 같은 그런 그러니까 곤충의 기생충이 됐습니다. 근데 기생충은 원래 이 삶의 목표가 출산이에요, 출산. 짝짓기가 출산. 왜냐하면 이 깜깜한 몸 안에서 이거 말고 못 나게 있겠습니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들의 무료함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생충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근데 이게 목표의 삶. 근데 이 연가시는 물속에서만 짝짓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곤충을 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이 만약 물로 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연가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충을 물로 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연가시는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가시가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생각을 연가시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어차피 자기 종의 멸종이 달린 건데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떠오른 생각이 곤충을 목마르게 하면 되겠다 이거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더 대단한 거는 이 곤충의 몸 안에 있는 연가시가 어떻게 곤충을 목마르게 하는 걸까요? 짜게 먹이면 좋겠지만 몸 안에서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곤충의 뇌에 목이 마르게 하는 단백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된다! 와, 이거 좋으죠. 이 리모컨의 위력입니다. 네, 곤충이 원래
종족 본능상 물러 뛰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물 냄새를 맡으면 얘가 이렇게 뛰어들어요. 뛰어들고 이제 그 항문에서 연가시가 나오게 되죠. 네. 연가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온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끝부분이 이제 그 곤충을 떨어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계곡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연가시를 보면은 징그러 연가시죠 뭐 징그러 뭐 이럴 텐데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연가시가 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곡에서 연가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네가 그 연가시구나. 잘했다. 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연가시와 함께 뭐 수영하는 기쁨 느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생충들은 되게 창의성이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이건 뭐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뭐 이 기생충은 개구리의 몸 안에 있는 기생충입니다. 근데 얘는 새한테 가야지 짝짓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돼서. 그럼 이 개구리가 새한테 잡아먹히는 거를 얘네들이 바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개구리를 기동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동력을 약화시켜요. 처음에 이게 발견됐을 때 사람 그 지역, 그러니까 이게 95년 미네소타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장 앞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니네가 저지른 환경 오염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위를 막 했어요. 농약 쓰지 말자 뭐 이랬는데 막상 물의 농도를 쟀더니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잘라보아야 되잖아요. 여기 다 뒷다리 이상한 다리를 잘라봤더니 이런 기생충이 나왔고 기생충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리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런 개구리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새들한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달팽이는 여기 안에 기생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새한테 잡아먹혀야 돼요. 새한테. 근데 이 새가 달팽이 먹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 껍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새를 꼬시기 위해서 새가 좋아하는 먹이인 애벌레처럼 이 더듬이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더듬이가 변했다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달팽이랑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이 달팽이가 이렇게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새가 새대가리라서 속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애벌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꿈을 이루고요. 또 어떤 기생충은 이 개미의 기생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기생충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새한테 먹혀야지 자기가 좀 자기 애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이 새가 이 개미를 먹어주면 좋겠는데 새가 개미 안 먹잖아요. 맛도 없고 짜증만 나죠. 먹을수록 짜증만 나잖아요. 배도 안 부르고. 그래서 이 개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은 어떻게 하면 새를 먹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지역이 파나마 지역이거든요. 여기 새들은 딸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새가 딸기를 좋아하면 개미를 딸기처럼 바꿔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딸기처럼 바꿔요. 그리고 이 개미가 하루에 반 이상을 이제 나무에 매달려 사는데 이렇게 딸기나무 옆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실 새가 속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꿈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한테 이제 들어가려고 소가 좋아하는 풀에 이렇게 붙어있게 만드는 그런 기생충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쥐의 기생충인데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야 되기 때문에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공포 반응을 무지개 만드는 기생충도 있어요. 기생충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덕분에 숙주의 모진 탄압을 이겨내고 수억년간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수억년이라는 게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상어의 똥이에요. 근데 상어 똥인데 화석이 돼가지고 2억 7천만 년 동안 그냥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이제 하다가 그냥 현미경으로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저 까만 것들 이게 다 알이에요. 이 염색을 잘못하면 이렇게 까맣게 되는데 이런 오른쪽 그림 보시면 하얀 것도 있죠. 이런 기생충의 알들이 잔뜩 들어있었고 그래서 2억 7천만 년 전에 있던 상어는 기생충에 걸린 채 헤엄을 쳤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저는 이제 조선시대 미라나 고분에서 기생충 알을 찾는 일을 하거든요. 이분은 한 400년 전의 사람이고 5살 때 이제 아까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양반들이 관을 너무 좋은 걸 써가지고 시체가 썩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보정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뭐 기생충이냐 한번 볼까 했는데 온갖 기생충이 다 있더라고요. 양반집 아이고 그러니까 5살 정도 됐으면 그 당시면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보통 사람보다 더 잘 관리됐을 텐데 얘가 편충도 있고 회충도 있고 간디스토마도 있었어요. 제가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건 이 간디스토마가 민물 생선 회를 먹고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5살짜리 양반집 자제는 회를 먹었다. 이거는 이제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근거로 우리나라가 회 종주국이라고 이제 무리한 주장을 했다가 거센 역풍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미라 중에서 기생충이 안 걸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하동 지방에 경남 하동 지방에 사는 그런 미라인데 역시 양반집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여기 폐하에 뼈가 있어서 출산하다가 죽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몸속에 페디스토마의 알이 잔뜩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민물 가재가 보약이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 가재를 너무 먹다가 기생충에 걸린 거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미이라 23곳 모두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걸 보면 그 당시는 정말 기생충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었을 것이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몸에 기생충을 잔뜩 지닌 채 한글을 창제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이렇게 우리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왔고 지금이야 이제 사람한테서 많이 격퇴됐지만 여전히 야생동물에는 기생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뭐 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소리, 멧돼지. 근데 가축 말고 야생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다 이게 있거든요, 기생충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기생충은 지구상에서 서열 2위 되는 그런 훌륭한 기생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한 것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남아있는 게 강한 거라면 정말 몇억 년 동안 그러니까 공룡도 멸종하는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아온 기생충들은 충분히 위대한 애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기생충에 대해서 이거 아닐까요? 리스펙트. 무조건 리스펙트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기생충을 아주 싫어합니다. 기생충이 심지어 없어져서 주변에 기생충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지금도 기생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기생충에게 막 자기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진짜 이 기생충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욕으로 쓰여요. 아니 기생충이 이분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욕으로 쓰입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 더 어이없는 거죠. 이분은 항문이 가려워요. 항문이 가려워요. 기생충약 먹었는데도 그래요. 아니 기생충약을 항문이 가려운데 왜 먹어요? 항문이 가려운 원인 중에 90%는 안 씻는 거예요. 잘 씻고 잘 말려주면 항문이 괜찮아집니다. 거의 90%. 나머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충이라는 기생충이 항문을 가렵게 하긴 하는데 이 요충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 있어요. 요충은. 왜냐하면 요충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항문을 가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충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생충이 모성애가 없어요. 그래서 회충 같은 애들은 지가 알을 낳으면 그냥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요충은 그걸 굉장히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남편이 그냥 임시반 시키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애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몸 안 가득히 알을 보관해요. 이 작은 몸 안에 10,000개 정도의 알이 쌓이고 나면 얘가 이제 그 알을 낳으러 갑니다. 항문 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 몸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굉장히 산 넘고 물 건너서 항문까지 도달을 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달렸다가 또 출산까지 하면 기진맥진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사람의 항문을 가렵게 하는 물질을 뿌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래야 사람이 손으로 긁죠. 그리고 그 손에 알이 묻고 그걸 사람이 이제 그 손으로 튀김을 먹으면 이제 자기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충이 항문을 가렵게 하는 거는 사람을 괴롭히려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를 부탁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거는 심각히 고려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뭐 어려운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지구 온난화를 막아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긁어주면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 이렇게 긁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써도 안 됩니다. 항문에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긁으면 좋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변태로 신고할 수가 있으니까 요충이 아이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디서나 항문을 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을 긁다가 갑자기 막 과자를 먹죠. 손가락도 빨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먹어, 엄마도 먹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찜찜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의 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충이 아이들을 격하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10살이 넘어서 항문이 가렵다. 그럼 그거는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 전 기생충약 먹었는데 항문이 간질간질해요. 뭐 계속 구충제를 먹었다는 얘기만 있지 씻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글에 추천이 9개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기생충을 미워해서 기생충 까는 글에는 무조건 추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충 비슷한 것만 있으면 막 사진 막 올려가지고 사진 올려서 추천을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 많이 먹고 빨리 배고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기생충이 하루 밥을 한 톨 정도 먹는데 10마리면 10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고프겠습니까? 얘는 성장기예요, 성장기. 그리고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어제부터 오른쪽 뇌가 간지러운데 기생충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기생충을 미워하는 분들. 그리고 이건 어떤 분이 코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콧물이죠, 콧물. 이게 왠데 여기 보면은 기생충이라면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를 풀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분이 변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생충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생충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저렇게 한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곡선이 훨씬 더 부드럽고 피부가 윤이 납니다. 이건 뭘까?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읽어드리면 두께는 콩나물 굵기고요. 길이는 5cm예요. 어제 콩나물 먹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이거는 콩나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대변에 이거 콩나물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러워서 아무도 안 보겠죠. 그래서 기생충인가요로 해서 3,000명이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다 욕을 하고 추천을 2명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연구실로 어떤 환자분이 가져오신 건데요. 이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존나 고구마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보시면 되게 한심하게 생겼잖아요. 기생충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시작과 끝이 굉장히 야무지고 이 곡선에 굽이치는 이 아름다운 보세요. 표면에 윤기가 나고. 근데 기생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면 양심상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생충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손톱에 뭔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cm쯤 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항문이 가려워서 손으로 긁어봤더니 이게 이제 요충이에요, 요충. 이 정도 길이의 기생충 같은 것이 움직이더군요. 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움직이는 거를 찾기 전까지는 뭐 시금치 같은 거 있으면 물 내리시고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눈에 이렇게 기생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생충 같은 건덕지를 찾아서 올리고 싶은데 그런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눈을 까서 여기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보고 눈에 이거 기생충인가요? 무섭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작극이 추천을 17개나 받아요. 이거 추천을 이렇게 받으니까 다들 따라서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지식인 가면은 막 애들이 눈간 사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왜들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눈 까는 사람도 있고요. 고양이 눈에도 혈관이 있죠. 그리고 뭐 강아지 눈 기생충 강아지. 왜 강아지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로 눈에 기생충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생충을 한 번도 안 봤다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어딜 봐서 이거는 그냥 기생충이죠. 콩나물 절대 아니죠. 그렇죠? 혈관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기생충이죠. 이거 우리나라 없는 기생충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괜히 이유 없이 눈을 까지 맙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천안의 한 횟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여자분이 회 정식을 먹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아니, 다들 지금 주방장과 주인이 놀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걸 보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뭐 여자분 놀란 건 이해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다시는 회 안 드실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쯤 있었으면 어떡할까, 여기. 이렇게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얘는 원래 어떤 기생충이냐면 물고기 몸 안에 사는 기생충이고, 거기서 알도 낳고 그냥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애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얼떨결에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사람 눈에 안 띄고 이분이 드셨으면 아마도 그냥 몸에 이상은 전혀 없고 그냥 단지 회가 왠지 1+1 같은 느낌이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 회보다 더 쫄깃한 느낌이 들어서 이 집의 단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얘가 위치를 잘못 잡는 바람에 이분이 회를 못 드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억울한 게 뭐냐면, 얘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얘는 그냥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좀 기분이 이상해서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온 건데,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욕을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가 지금 뭐 어쨌다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고요. 진짜 이게 만약 여기서 기생충이 아니라 뭐 곰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울고 놀랄까요? 그냥 아니죠. 그냥 놀래서 잠깐 당황했다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그리고 뭐 회에서 곰 나왔다 대박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기생충이 나왔기 때문에 회가 없어도 이렇게 막 화를 많이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기생충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다 기생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있고, 뭐 미워하기 때문에 더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기생충을 미워하는 게 우리에게 좀 해가 되는 게 뭐냐면, 괜히 그 기생충을 잘 모르니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바짝 구워 먹어야 된다는 그 신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주도에서 사람 똥을 돼지한테 먹여 키웠거든요. 이제 그래서 갈고리 초충이 우리에 들어왔고, 그 유충이 뇌로 가서 사람을 갖다 이제 발작을 막 시키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삼겹살을 바짝 구워 먹으면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일단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바짝 굽는 동안에 그 남들이 다 집어 먹어서 남들이 냉면 먹을 때 배고프게 된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기생충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시중에 기생충 책이 좀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 중에서 사실 뭐 제 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런 거를 하나 읽어보시면 삼겹살을 맛있게 적당히 익혔을 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2015년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제 고래일충,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회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죠. 이 고래일충이라는 거는 인류가 나타나기 전부터 바다 모든 물고기에 들어있던 거예요. 지금도 당연히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매스컴에서는 기사거리 없을 때마다 고래일충, 회에서 고래일충 나와, 뭐 맨날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는데 그때마다 이걸 안 먹어요. 그리고 한 2달 있다 또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기생충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좀 알고 뭐 걸리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실제 이거 걸려도 별 아주 심각한 증상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드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기생충을 바로 알면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구충제 안 먹고 되게 사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봄인데 구충제 안 먹어 그러면 뭐 되게 약간 불안해서 먹어야 되나라고 하면서 약국을 찾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기생충이 한 90% 이상 있던 시절, 모든 국민이 기생충에 걸렸던 시절에는 그냥 다 일일이 검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봄, 가을로 알아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에서. 근데 지금은 기생충이 거의 없어졌고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만 기생충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가 마을의 기생충들은 디스토마라서 구충제에 안 들어요. 그건 의사가 처방한 디스토마 약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충제를 먹어봤자 사람에게 주는 의학적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하다가 지난번에 구충제 CF가 한번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갈등을 했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진작 좀 구충제 먹자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충제가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충제는
이상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가족들이 되게 만나기 힘든 시절에 구충제를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약을 먹으면 이게 가족의 단합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란 다음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딱 떠오를 때마다 가족이란 구충제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생충을 잘 알면 어쨌든 좀 중심을 잡고 살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기생충을 너무 미워하다 보면 기생충 망상증이라는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기생충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동의할 때까지 계속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구충제뿐 아니라 구충제는 당연히 수없이 먹고, 그리고 막 독성이 되게 심한 약 있잖아요. 어서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린단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너무 독성 심해서 쓰지도 않는 약으로 막 모욕을 하고 막 그래요. 매일같이.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대화가 오가요.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기생충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보기엔 기생충이 맞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제가 님보다는 기생충 많이 아니까 내 말 믿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기생충 아니라는 거 믿을 테니까 구충제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생충 아니에요 하면은 그분이 기생충 맞아요.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시간씩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떤 분은 그 기생충에 걸렸다는 망상 때문에 집을 나와서 이모 집에 살아요. 근데 이게 되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모는 뭐야? 어떤 분은 정말 여관에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귀에서 기생충 나오는데 하루 종일 귀만 들여다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귀를 찍은 15분짜리 비디오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5분쯤 보다가 40대 남자의 귀를 보는 건 썩 유쾌한 일이 아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기생충은 언제쯤 나와요? 그랬더니 12분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진작 말하지 하면서 12분쯤에 11분부터 13분까지를 반복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얘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다리에 기생충 기어다닌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한 병인 게, 나중에 이렇게 막 피부 같은 걸 뜯어가지고 기생충을 확인해달라고 막 뜯어놓고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얼굴을 뜯고 등을 뜯고 막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을 지나치게 미워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을 미워하는 거에 제일 안 좋은 점, 그런 거는 바로 아이들이 과학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과학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기생충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적에 과학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도처에 있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애들한테 야, 너 바이러스를 살아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기생충은 크기도 좀 크고 비주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과학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배변을 봤는데 이런 기생충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 굉장히 징그럽고 막 엄마 나 어떡해 하고 막 울면서 막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한 달 있다 이게 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니까 좀 애가 여유 있게 대합니다. 엄마 또 나왔어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또 지날 때쯤 얘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막상 나오면 반가워해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되죠. 너는 어떻게 나한테 들어왔고 어떻게 거기서 안에서 뭐하니? 혹은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기생충, 광전엽술충을 꺼냈다 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경험이고 그렇지만 이 기억이 계속 뇌에 남으면서 결국 나중에 과학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기생충은 애들을 과학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넌다고 다 기생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다리를 가다 보면 뭐 로봇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생충을 사랑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 써 있는 거냐면 I love parasite. 이런 옷 우리나라 입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런 옷으로 기생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옷, 기생충이 그려진 옷을 팔고 나중에 얘가 이제 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을 물가로 이끄는 그런 이상한 기생충이에요. 그러다가 과학자가 되는 거죠. 이게 과도한 공포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애들이 이걸 보다 보면 또 막 기생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꼬여 있으면 불쌍하다고 펴주려고 하는 그런 동정심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애가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그 과학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과학이 없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든데 우리가 너무 과학을 등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과학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눈을 보세요. 그리고 이게 과학을 알았다는 기쁨을 찬 환희, 이 소녀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없다는 뭐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기생충을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부러울 때가 10월이에요. 10월 초. 10월 초에 노벨 과학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쫙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들러리고 일본은 항상 이래요. 일본은 최근 3년 동안 한 6명, 7명인가 탔어요. 그래갖고 일본은 올해는 누가 탈까 뭐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애들이 점점 과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기생충이 없는 데다가 기생충을 미워하는 우리의 풍토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기생충을 미워하는 대신에 아까 그 연가시가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 꿈을 이뤘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들이 많이 어렵죠. 근데 청년들이 처한 위치가 그 당시 연가시랑 비교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연가시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연가시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결국에는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만물의 연장이니까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정신을 기생충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정신만 있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생충을 무조건 미워하지만 말고 아이들한테 이제 덕담으로 기생충처럼 되라 뭐 이런 걸 덕담으로 이번 명절에 많이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정말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 중앙에 자리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 Q&A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주 그냥 이 배경음악이 상당히 좋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소리는? 네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서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뭐 편한 질문 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 중앙에 여자분이 먼저 손 드셨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좀 선택해 주셔야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손 드시네요.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몸에 많은 기생충이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회를 많이 먹었다면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 해는 가능은 전혀 없는 건지. 아니 뭐 기생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람 기생충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람이 뭘 먹고 배탈이 났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거는 다시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갈 기회가 없어지니까 이게 꼭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뭐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중에 일부는 기생충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기생충 알을 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알을 구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기생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기생충을 잊고 사셔도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소외생간이라는 게 있어요. 소외생간을 먹으면 계열충에 걸리는데 사람은 사람 기생충에 걸려야 편안하지 다른 동물의 기생충이 들어오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걔가 눈으로도 막 가고 뇌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생간을 먹지 말자고 제가 늘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혀 먹거나 그러면 상관없고 네, 그럼요. 생으로 먹었을 때 네. 그리고 이유 없이 보충제를 먹지 마시고 설사는 적당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손 들어서 표해주시면 또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질문 없으세요? 아까 여러분 계셨는데, 네.
저희 가족은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해서 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되게 자주 먹는 편인데 여름만 회하고 자주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부충제를 뭐 지속적으로 먹긴 했어도 걱정은 안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회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회를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충제를 먹는 것이 안전한 건지. 네. 아, 예. 아까 이제 그 미라, 5살짜리 미라가 기생충에 걸려있고, 그게 이제 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물이 맑았을 때예요. 그래, 물이 맑아서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잘 살았을 때죠. 지금은 우리나라 하천이 다 오염돼가지고, 일단 그 기생충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 실험할 때는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그 기생충은 요새 그러니까 양식을 하는 물고기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산이라고 먹는 것도 대부분 양식이기 때문에 뭐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회를 좋아한다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 종주국이라는 걸 꼭 찾기 위해서는 회를 많이 먹어야 되고.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네. 저기 남자분 뒤에 마이크. 네, 마이크 전달 좀.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인데요. 네. 영화 에일리언이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 보면은 기생충이 되게 위협적인 생체 병기처럼도 나오고 그런데 그 강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생충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영화 같은 걸 볼 때 학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대중 영화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그 영화들은 대부분 기생충의 공포를 막 과장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도 이제 기생충이 사람 몸을 식주로 해서 몸이 좀 자란 다음에 사람 몸을 찢고 나간다 이런 건데 진짜 제가 뭐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은 글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금방 멸종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멸종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영화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연갓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연갓이라는 영화가 원래 고충에만 들어있는데 사람에도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막 죽게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설정이.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곤충은 목이 마르면 물에 뛰어들 수 있는데 사람은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이 목 마를 때 한 번이라도 물에 뛰어들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영화 보면은 막 더러운 개천 같은 데 막 뛰어들던데 그런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연가시에 대한 공포감만 좀 심화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감독 만날 때마다 뭐 한 번밖에 안 만났지만 연가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영화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네, 시간이 조금 넉넉해서요. 한 분이나 혹은 두 분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돼지 편충 캡슐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어떻게 쓰여요? 돼지 편충 알을 이제 크로시병에 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회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그게 식약처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원하는 분들이 사 먹고 그러는데 이런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면역계가 우리의 그 소화기관을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돼지 편충에 들어오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기생충이 들어오니까 부수는 걸 관두고 그 기생충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거를 좀 반성하게 되죠. 근데 돼지 편충은 2, 3주 만에 나가버려요. 나가면 되게 서운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돼지 편충 알은 2주마다 계속 먹어요. 10번을 먹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면 얘네들이 지금 나가더라도 언젠간 또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착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유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게 효과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양 드신다면은 아까 그 12지장충을 팔에 넣는 거 그걸 추천하는데 그거는 몸에 2년 동안 살아요. 2년. 혼자가 아니죠. 이제 2년 동안은 최소한. 그리고 얘가 그 가격이 싸요. 돼지편충은 5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근데 이거는 2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구충제 먹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기생충이 정말 착한 거는요.
구충제의 저항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70년대 만들어진 구충제를 지금 준다고 해도 기생충이 아씨 망했다 이러면서 나가버려요. 그걸 정말 착한 애들이죠. 식약처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는 이게 약으로 팔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건강식품처럼 그냥 홍삼이나 비아가 홍삼처럼 그냥 판다는 얘기죠. 네, 면으로 나갑니다. 네,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천천히. 저 뒤에 손 드시는 분 일어나셔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선생님, 저기 중학생 자녀랑 같이 와서요. 기생충학을 공부를 하면 어떤 진료가, 그리고 기생충이 점점 이렇게 멸종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요. 어떤 진로를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생충학에 뛰어든 시점이 92년에 들어왔어요. 92년, 25년 됐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이미 기생충은 멸종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5% 이하로 기생충이 떨어질 때예요. 근데 저는 왜 들어갔냐면 선생님 말씀이 기생충이 뭐 한 80%, 90% 그럴 때는 그냥 학자가 한가롭게 연구할 수가 없다. 그때는 이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막 환자들 돌아다니면서 구충제 나눠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연구들은 거의 뭐 어떤 마을 회충 박멸 뭐 이런 성공기가 거의 논문을 대부분이에요. 근데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니까 정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기생충을 가지고 뭐 스파게티처럼 만들었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 그리고 뭐 이 기생충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연구들이 그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기생충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나라는 뭐 돼지편충 연구도 하지만 말라리아 같은 거 제3세기 기생충도 연구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어떤 기생충이 이제 뭐 들어가면 쥐를 갖다 되게 크게 만드는 기생충이 있다고 할 때 그럼 그게 사람한테 적용돼서 뭐 사람을 크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로는 뭐 그렇긴 한데 역시 그 기생충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학회에 선배들이 저 막내 왔다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30, 40대였던 선배들이 지금도 저한테 막내야 보기 좀 더 시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올해가 50살이 좀 넘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머리 쓰다듬고 막내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앞날이 어둡습니다. 기생충에 대한 잘못된 그런 편견. 근데 그래서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생충 책을 좀 많이 썼더니 애들 중에서는 기생충 하겠다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진짜로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마음 변할까봐 뭐 기생충 샘플도 보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다 없어지니까 뭐 50명 지금 교수가 50명 있거든요. 기생충 교수가. 근데 50명이 뭐 다 필요하진 않다고 해도 한 20명, 30명 정도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 또 새로운 기생충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기생충은 그 틈을 노려서 다시 우리를 정복할 거예요. 김정은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정보나에서 명사와 함께 이번 가을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사는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에서 준비를 하는 행사고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에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앞으로 계속해서 기생충과 함께 기생충의 연구에 매진하셔야 될 텐데요. 그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커피 선물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스타벅스 자원봉사팀에서 나오셨거든요. 스타벅스 파트너분들께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하나 찍으실까요? 네네네. 중앙에서 사진, 네, 저쪽에서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한국 사람은 사진입니다. 사진 낭비하죠.
네네. 중앙에서 하나, 네, 저 준비하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기생충처럼 찰칵. 네, 찰칵. 찰칵.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사줬다 좋겠지. 아빠 나 이런 거 사줬다 좋겠지. 이게 소독이 돼.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로 회 먹을 때 술 먹으면 소독이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담배 질문. 피우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 걸릴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세뇌시키는 그런 거죠. 실제 기생충이 그런 걸로 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회는 드셔도 돼요. 근데 저도 회 만들어 먹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회 먹고 기생충 걸릴 그럴 레벨은 진짜 아마 10만 번 먹으면 한 번 걸릴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 10,000번이나 했는데, 그러면 10,000명이 한 번 걸리잖아 라는 말로 하면서 막 5,000명 걸리지 않냐 그래서 제가 10만을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정관연에서 명사와 함께 이번 가을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모두 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행사는 다음 봄에도 계속됩니다. 그 시간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